삭막한 세상에 있었었는지 됐고, 뒤에 복이 나온 거 어디에 있을까요? 4번 보러 갈게요. 밑으로 내려와 봅시다. 여기 있네요.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1964년 겨울은 정치적 사회적 부조리가 팽배한 시기였다. 일단 4.19 좌절됐고요. 굴욕적인 외교를 거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 한일 수교를 맺었었던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항의하는 민주 인사들은 왜 항의했을까? 저 외놈들 제대로 사과도 안 했는데 수교는 개뿔. 이것들을 억압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대 사람들은 무력감에 빠져 사회에 대한 회의감을 나타냈고, 결국엔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나 개인주의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면적 교감이나 연대에 대한 요구는 외면당하는 거겠지. 1964년 겨울은 이와 같은 시대적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설 자체가 우울해. 이렇게 저렇게까지 사람 사는 게 삭막해도 될까 싶을 만큼. 1964년 겨울을 서울에서 지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겠지만, 시대적인 배경, 계절적 배경,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까지 싹 다 나타나 있었죠. 누구나 알 수 있었겠지만, 밤이 되면 거리에 나타나는 선술집, 그냥 포장마차 같은 데에서 한 요만한 테이블 높이 위에서 그냥 이렇게 술 마고 서서 술 마시고 그냥 가는 거야. 자리 잡고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선술집, 오뎅과 구운 참새, 세 가지 종류의 술 등을 팔고 있고, 얼어붙은 거리를 휩쓰며 부는 차가운 바람이 펄럭이게 하는, 얼어붙은 거리를 휩쓸며 부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납니다. 바로 이게 이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상징해주는 배경이 되는 거겠지. 각박해. 황량하지. 안으로 들어서게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카바이드 불, 그 기름 넣는 그 석유 등불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쭉한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염색한 군용 잠바를 입은 중년 사내가 술을 따르고 안주를 구워주고 있는 그러한 선술집에서, 그냥 일반적인 선술집 분위기야.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우연히 만났다. 우리 세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서술자가 나네. 1인칭이에요.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우리 세 사람이란 나와 도수 높은 안경을 쓴 안씨라는 대학원 학생, 정체는 알 수 없지만 요컨대 가난뱅이라는 것만 분명하여 그의 정체를 알고 싶다라는 생각은 조금도 나지 않는 36살짜리 사내를 말한다. 살펴봤더니 주인공 누구야? 나, 안, 사내. 이름 어디 갔어? 사라졌어. 익명성이 강조되고 있는 당시 사회의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특히 그 36살짜리 사내에 대해서는 이 새끼들 한참 형벌로 나오는 건데, 따지면 정체를 알고 싶지 않다라는 건 타인에게 무관심합니다. 이러한 것들.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지금이야 지금. 근데 이게 60년대에 이미 이런 일이 있었던,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지. 먼저 말을 주고받게 된 것은 나와 대학원생이었는데, 뭐 그렇고 그런 자기소개가 나타났었을 때 그렇고 그런 자기소개가 끝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특별하지 않아. 혹은 정말요?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특별하지 않아. 정말요? 진솔하지 않아. 사람들의 만남 자체가 피상적이야. 자기소개가 끝났을 때 나는 그가 안시성을 가진 25살짜리 대한민국 청년, 대학 구경을 못 해본 나로서는 상상되지 않는 전공을 가진 대학원생, 부잣집 장남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는
내가 25살짜리 시골 출신 동갑이네. 고등학교는 나오고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했다가 실패하고 군대에 갔다가 임질에 한번 걸려본 적이 있고 지금은 구청 병사계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이다. 그냥 서로에게 이야기해 온 거지.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묶어놓은 부분에서는 나와 안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주고 있다. 근데 아는 먹고 살만한 집에 대학 나온 대학원생. 나는 대학도 떨어지고 그냥 하찮은 일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냥 이 구청 병사계에서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즉 나와 아는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지. 사실 사는 게 비슷해야 대화도 좀 되고 그럴 텐데. 자기소개는 끝났지만 그리고 나서는 서로 할 이야기가 없었다. 왜 그랬을까? 공감하고 공감한댄다. 공감대가 없으니까. 공감대가 없어. 겹치는 게 없지. 잠시 동안 조용히 술만 마셨는데 나는 새까맣게 구워진 군 참새를 집을 때 할 말이 생겼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군 참새에게 감사하고 나서 얘기를 시작을 했었다. 미리 끊을게요. 안녕,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여기에서부터 요만큼까지 당신 파리 사랑하세요? 라는 것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의미 없는 대화입니다. 이런 대화를 왜 주고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 이 당시 인간관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인간관계의 무의미성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의미가 없냐면 이것들이 미쳤나 헛소리 하나 이런 거야. 그거 얘기를 왜 하는데? 안녕,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아직까지는. 그가 말했다. 김영은 파리를 사랑하세요? 어때? 존댓말 쓰면서 겉으로는 서로를 존중해주는 듯 보입니다. 근데 끝까지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지키기는 해요. 그러니까 거리감을 두는 거지. 김영은 파리를 사랑하세요? 예. 라고 나는 대답했다. 날 수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날 수 있는 것으로서 동시에 내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거니까요. 날 수 있는 것으로서 손 안에 잡아본 적이 있으세요? 가만요. 안경 속에서 나를 멀거니 바라보며 잠시 동안 표정을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뭐 나름대로 깊이 생각은 해주고 있어. 그리고 말을 했다. 없어요. 파리 밖에는. 파리 잡아본 적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다음. 낮에 이상스럽게도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길은 얼음이 녹아서 흙물로 가득 찼는데 이게 차라리 얼음길이 낫지. 질퍽질퍽한 이 길 그냥 기분 나빠. 길은 얼음이 녹아서 흙물로 가득했는데 밤이 되면서부터 다시 기온이 내려가고 흙물은 우리 발밑에서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었다. 배경묘사 어디 배경묘사죠? 길거리에 대한 배경묘사야. 질척해. 추워. 뭐 같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같아. 당대인들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대인의 내면 심리와 같은 배경묘사. 소가죽으로 지어진 내 검정 구두는 얼고 있는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찬 기운을 충분히 막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아우 발시려. 사실 이런 술집이란 선술집,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하고 싶은 생각이 든 사람이나 들어오는 데지 마시면서 곁에 선 사람과 무슨 얘기를 주고받을 만한 곳은 못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즉 이러한 술집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공간인 거야, 애초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그 안경잡이가 때마침 나에게 기특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 그럴듯한데
라고 생각이 돼서 추위 때문에 절여드는 내 발바닥에게 조금만 참으라고 부탁했다. 아주 간만에 좀 이야기를 주고받을 만한 인간을 만난 것 같아. 좀 한번 얘기 좀 해볼까? 이거지. A라고 묶여 있으니까 A에 관련된 걸 물어볼 텐데요. 첫 번째, 밤이고 공간 나타나 있죠. 시공간적 배경을 소개해주고. 지금 얘네들 뭐 하고 있는지라면서 인물의 상황을 묘사해주고. 이게 딱히 즐겁고 그런 거는 아닌 거거든. 그래서 인물들의 불편한 심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워요. 그 정도. 아무 의미가 없는 대화를 주고받던 나는 어느 정도냐면 저기 가다 보면 어떤 건물의 3층의 세 번째 화장실에 손톱으로 이렇게 자국이 나 있어요. 뭐 그런 얘기하고 있고 그냥 그래.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는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 나와 아는 외교원 일을 하는 사내를 만났습니다. 외교원, 책 파는 아저씨야. 이 시절의 책은 이만한 전집 가방을 들고 아무 집에나 벨 누르고 나오면 책 사실래요? 팜플렛 보여주고 책 팔고 그 다음에 책, 보통은 전집을 팔지. 그래서 이제 할부로 돈도 또 받으러 다니고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외교원 일을 하는 사내를 만난다. 사내는 나와 아내에게 자신과 함께 있어 주기를 청하고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나 좀 위로해 주세요. 공감해 주세요. 내 이야기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사람은 중국집으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나누는데 처음에는 약간 좀 이렇게 대놓고 너무 우울해 보고 있어서 어울리고 싶지 않아. 이렇게. 근데 아니 또 그 정도로 매정하지는 않나 봐. 그래서 얘기해. 뭐 아저씨 술값만 있으면요. 아우 네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 중국집 가서 식사 좀 하실래요? 아이 됐어요. 아우 됐어요. 아 제발요. 알았어요. 그럼 가서 드세요. 드시는 거 그냥 같이 구경은 해드릴게. 하면서 이제 중국집에 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말하기 시작했다. 마음씨 좋다라고 판단하는 건 나의 판단인 거지. 이게 대놓고 가난해 보이는 얼굴이기는 한데 또 착해 보이기는 해. 머리도 이제 좀 곱게 단장은 되어 있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낮에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술 마시러 나왔다고 세브란스 병원에 입었는데 그는 이제 슬프지도 않다라는 얼굴로 우리를 빤히 쳐다보면서 말하고 있었다. 이미 반쯤은 아내가 죽은 거에 대해서 체념한 상태야. 네, 그거 참 안 되셨군요. 라고 조의를 표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뒤에 또 읽어보면 이거 딱히 진심은 아닌 것 같아. 아내와 나는 참 재밌게 살았죠. 아내가 어린애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은 몽땅 우리 두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돈은 넉넉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돈 생기면 어디든지 같이 다니면서 재미있게 지냈죠. 딸기철에는 수원, 포도철에는 안양, 여름이면 대천, 가을에는 경주, 밤에는 영화 구경, 쇼 구경, 열심히 극장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방금 읽은 대사는 35살 먹은 아저씨의 이야기인 거고, 아내와 관계가 좋았어요. 아내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죽어서 좀 속상하기도 하겠지. 이렇게. 무슨 병환이셨던가요? 아니 조금스럽게 물었다. 급성 뇌막염이라고 의사가 그랬습니다. 예전에 급성 맹자겸 수술 받았고 오케이. 급성 폐렴을 앓은 적도 있었는데 오케이. 그런데 이번에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막연히 급성이면은 조금 힘들기는 하고 갑자기 확 나빠지기는 하겠지만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아내가 죽어서 더 충격받았겠지. 사내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무언지 입으로 우물거리고 있었다. 아이씨 짜증나게
자기 마누라 주는 얘기는 왜 우리 듣고 있어야 되는 거야? 라면서 아는 생각했겠지. 아는 손가락으로 내 무릎을 찌르며 우리는 이제 좀 꺼지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야기하는 듯 눈짓을 보냈었다. 지금 아는 상대에 대한 연민보다 같이 앉아 있는 불편함이 훨씬 더 커. 도망갑시다.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 해. 상황 회피. 시도. 나 역시 동감이었지만 사내가 다시 고개를 들고 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눌러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들의 의도된 행동은 아니었었던 거예요. 아내와는 재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됐죠. 친정이 대구 근처에 있다라는 얘기만 했지 한 번도 친정과의 내왕이 없었습니다. 장인 장모 얼굴도 한 번도 못 봤어. 난 처갓집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뭐 했어? 뭘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까? 그는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았는데 고개를 들고 다시 애원하는 듯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냥 가난해서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만 사실은 비정한 현실이지. 왜? 사람을 돈 받고 판 거잖아. 결국은 인간을 사물화하는 거야. 그것도 자기 아내를 비정한 현실을 드러내주지. 난 서적 월부 판매 외교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었어요. 돈 4,000원을 주더군요. 두 분을 만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브란스 병원 울타리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이래도 되는 건가? 나 미친놈 아니었나? 아내의 시체를 그렇게 팔다니 라면서 괴로움에 빠져 있었지. 아내가 누워있는 시체실에 있는 건물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타리 곁에 앉아서 병원의 큰 굴뚝에서 나오는 희끄무레한 연기만 보고 있었죠.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해부 실습한다고 톱으로 머리를 가르고 칼로 배를 찢고 한다라는데 정말 그렇겠죠? 알면 팔지 말든가 이 새끼야.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환이 직원이 단무지와 파가 담긴 접시를 갖다 놓고 갔었다. 기분 나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다만 누구에게라도 얘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한 가지 의논해보고 싶은데요.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저녁에 다 써버리고 싶어요. 일단은 괴로워. 누군가가 자신을 위로해주고 생판 남이겠지만 용서를 했다라고 바라고 있어. 오늘 저녁에 다 쓰고 싶어. 아내를 팔았다라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냥 쓰세요. 근데요, 이 돈을 다 쓸 때까지만 저랑 좀 같이 있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아, 제발. 저하고 저에게 공감 좀 해주세요. 내면적 공감을 교감 그때까지만 같이 있어 주세요. 연대를 요구하는 거지.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왜? 내키지 않으니까. 제발 함께 있어 주세요. 우리는 승낙했다. 멋있게 한번 써봅시다 라고 사내는 우리와 만난 후 처음 웃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힘없는 음성으로 말을 했다. 왜 여전히 힘없는 음성이었었던 거야? 그냥 그래봐야 나아지지 않을 거거든. 그 돈 쓴다고 이 사람 기분 좋아질 거야? 절대 기분 좋아지지 않을 거거든. 아, 이거를 당시 64년에 아까 그 사회 문제하고 연결을 짓자면 현실이 개선되지 않을 거라는 당대인들의 내면적인 무력함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지. 그런다고 좋아지나? 좋아지지 않을 거야.
중국집에서 거리로 나왔을 때 우리는 모두 취해 있었고 돈 1,000원은 우리는 모두 취해 있었고 돈 1,000원 없어졌고 사내는 한쪽 눈으로는 울고 한쪽 눈으로는 웃고 있었고 아는 도망칠 궁리를 하기에도 지쳐버렸다고 내게 말하고 있었고 나는 악센트 찍는 문제를 모두 틀렸단 말이야. 악센트 말이야. 중얼거리고 있었고 거리에서의 영화 광고에서 본 식민지 거리처럼 춥고 한산했고 그러나 여전히 소주 광고는 부지런히 약 광고는 게으름을 피우며 반짝이고 있었고 전봇대의 전단지 아가씨는 그저 그래요 라고 웃고 있었다. 어우 이게 한 문장이야. 뭐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 첫 번째 연결 어미를 활용하여 문장을 길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결 어미를 활용하여 문장을 연결하고 있고 한 사람 한 장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장면을 제시해 주고 있지. 이렇게. 즉, 이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것저것 입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지. 사내는 한쪽 눈으로는 울고 한쪽 눈으로는 웃고 있었다라는 거 이 아저씨 지금 위험한데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됐을까요? 다음 여기 굵은 글씨 있으니까 얘도 체크는 할까? 거리는 영화 광고에서 본 식민지 거리처럼 춥고 한산했지. 언제? 60년대. 식민지. 굴욕적인 시대. 당대 사람들의 안 될 거야 우리 회의감. 라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그냥 털레털레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막 불이 나서 사람들이 엄청 구경하고 있어. 그랬는데 이 남자가 자기 나머지 돈 있지 그거를 불난 건물에다 집어던져. 경찰에 와가지고 당신 뭐야? 그랬더니 저 그게 아니라 얼버무리면서 그냥 거기에서 빠져나와. 그리고 셋이서 여관방에 가서 자. 오늘은 제발 좀 혼자 있기 싫어요. 같이 있어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에이,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셋이서 각자 다른 방을 잡아서 자. 다음날 새벽, 아니, 나를 와서 엄청 급하게 깨워. 역시 그 사람 죽어버렸어요. 약 먹고 자살했어. 어쩐지 그럴 것 같더라고. 튑시다 하면서 튀어. 튀는데 내가 도망가려고 하는데 개미 한 마리가 오는데 마치 개미 한 마리가 내 그림자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냥 그런 이미지를 받고 여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니 얘기해. 형, 우리 25살 맞죠? 그럼요. 25이기에는 너무 애들이 겉늙어 버렸었던 거야. 나는 무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재미 보십시오 하면서 그냥 빠이빠이 하고 헤어져. 끝. 소설이 그렇게 끝나. 됐을까요? 네. 그래서 이 소설의 주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60년대 현대사회, 현대 도시인의 심리적 방황, 인간적인 연대감의 상실, 그 정도로 확인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됐을까? 1, 2, 3, 4번 시작해 주시죠. 네, 아까 은근슬쩍 답 사실은 다 말씀드렸어요. 1번의 정답은 5번. A 앞부분에선 배경과 인물 상황을 묘사했고요. 심리 드러나 있고 B에선 짧은 문장 연결 어미를 통해 연결했고 다양한 장면 제시했고요. 특정한 공간 중국집 나와서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지. 2의 1번 대학 진학 못하고 직장 다니고 있고요. 사내가 마음씨 좋아 보이는 아저씨라고 얘기했고
아내가 죽기 전 그녀와 좋은 관계, 때 되면 놀러 잘 다녔어. 죽은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는 건 맞고, 나는 아니 자신과 비슷한 삶 아니야. 딱 봐도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 흥미를 느끼고 있는 거는 맞아. 어랏? 이런 또라이 같은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약간 좀 매력적인데? 라고 해서 조금 대화를 해보는 거지. 다음 페이지. 3번 문제 확인할까요? 선술집과 중국집에서 정답은 4번. 나와 안이 만나고 중국집에선 사내가 나와 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딱히 공감하고 연대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선술집 사내와 내가 갈등하는 거 아니고 의견 일치에 도달하는 거 이거는 좀 애매한 것 같아. 학교쌤이 혹시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딱히 저는 의견 일치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 대화 자체가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 나와 아니 외로움 느끼고 그런 거는 아니야. 인간적 유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도 안 느껴. 탈락. 중국집은 나와 아니 사내와 화해 싸운 적이 없는데요. 중국집은 나와 아니 의견 차이 없어. 나와 안과 사내가 동질감 끝까지 동질감 아무도 못 느껴. 사내가 나와 안에게 소외감을 느껴. 사내의 심리가 정확히 느껴져 있지는 않아. 그래서 틀리고 맞는 건 그냥 4번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 4번 문제 확인할게요. 그의 정체를 알고 싶다라는 생각은 나타나지 않았어. 난 네가 누군지 전혀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타인에게 대해 무관심한 당대 사람들 괜찮아. 사내가 다시 고개를 들고 계속 말을 해서 눌러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지. 억압받는 당대 민주인사들 이 말이 맞으려면 사내가 민주의사 나와 아니 민주의사 인사여야 하고 사내가 독재 권력자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2번 틀린 얘기지. 이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만 같이 있어 주세요. 내면적 교감과 연대에 대해서 사람들 자신은 그렇지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 일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지. 여전히 힘없는 음성. 현실을 어쩌지 못해 당황한 사람들의 무력함. 거리는 영화 광고에서 본 식민지 거리처럼 춥고 한산했어. 60년대가 식민지 거리 같았어. 시대의 현실에 대한 지금이나 식민지 시절이나 뭐가 다르냐. 짙은 회의감이 반영된 인식 나쁘지 않죠. 틀린 건 2번 됐을까? 일단 정치.